약 7년 만에 120엔의 벽을 허물 업계 돌파 가속이 엔저 언제까지 계속 될까? 12월 4일 뉴욕 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한때 1달러는 120엔의 벽을 넘었다. 5일 도쿄 시장에서도 수입엔 매도 등으로 원이 약세이며 120엔의 벽을 허물 업계에 극복되었다. 엔이 달러 대비 120엔의 벽을 넘어 하락할 것은 2007년 7월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엔화 약세의 배경에는 미일의 체감 경기 자이 등의 일반 경제 요인 이외에 일본의 막대한 무역 적자와 일본은행의 2차원의 금융 완화 조치의 실시 등 구조적인 요소가 있다. 당분간 이러한 요인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엔화 약세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번 엔화 약세의 특징은 속도가 빠른 것이다. 엔고에서 엔저의 트렌드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 2011년 12월이었다. 당시 달러엔 환율은 76엔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3년 만에 원달러 환율은 57% 덜 하락한 것이다. 그 속도는 경이적이다. 문제는 동그라미가 맹스피드로 하락하는 것은 달러가 같은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달러의 상승은 미국의 수출 산업에 의해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미국이 그것을 미래 영업 용인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에게도 맹스피드로 엔이 하락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어느 단계에서 미일 정부 인사의 발언을 계기로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단, 120엔의 벽을 넘은 것으로 모멘텀 추진력이 붙어있는 것도 사실이다. 헤지펀드 매니저 무리 속에서 기술면에서 본 다음 매드는 124엔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미국 경기 회복 이외의 무역 적자도 이번 엔화 약세 추세의 주요 요인 환율의 움직임을 분석하려면 통화 구매력과 투자 자금 흐름 등에 주목한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만 단기적인 환율의 동향에 관해서는 대형 헤지펀드 등의 움직임이 압도적으로 큰 것도 있고 이것이 절대적이라는 분석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엔화 약세 추세를 가속한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하면 알기 쉽다. 하나는 미일 경제의 기초적 요인이다. 미국 경제는 완만하면서 확고한 발걸음으로 회복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소비세율 인상 이후 경기 회복의 발걸음이 수상하게 되어 있다. 미일의 체감 경기의 차이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엔화 약세가 되는 것에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한 기초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이번 엔화 약세는 1.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큰 폭적자에 빠져들고 있는 것. 2. 일본은행이 2차원의 금융 완화책을 실시하고 있다.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대폭적인 적자에 우울있다. 즉, 일본 기업이 받는 금액보다 해외 지불 금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원을 팔아 외화를 구입 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확실히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흑자였다. 그런데 대지진의 영향으로 발전 용해 렌지, 액화 천연가스 위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나 대기업의 해외 진출 등으로 2011년 이후 무역 적자에 떨어졌다.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락 속도는 매우 빨랐다 하기도 외환시장에서 달러엔의 수급 상황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을 바꾸는 요인 중 하나 되었다. 2차원 금융 완화책의 효과 헤지펀드가 호시탐탐 노리는 것 또 다른 구조적 요소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실시한 2차원의 금융 완화책이다. 지난해 4월 구로다 총재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화폐 스톡을 2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과감한 정책으로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차원의 금융 완화에 일본은행이 거액의 국채를 구입하기 위해 국채 유통 수익률은 하락하게 되었다. 한편 경기 회복에 따라 미국은 FRB가 금융 완화책 셋째 탄 QE3를 올해 10월에 완료하고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모색하는 국면에 들어갔다.
금융 완화 국면이 끝나고 앞으로 금융 긴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중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날 미국의 금융정책의 차이가 이번 엔화 약세를 가속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투자 자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잘 시장 관계자들이 쓴 표현이다. 즉 세계 투자 자금은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금리가 높은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다. 지금도 달러와 엔화의 금리는 격차가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엔 금리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저하될 수도 있다. 한쪽 달러 금리는 모두 상승한다. 그런 면에서 달러에 돈 흐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자금 흐름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 대형 헤지펀드라는 투자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은 엔화 자금을 빌려 그것을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꾸고 달러 자금으로 운용하여 금리 차이를 얻을 작업을 실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그들은 수익 기회가 있다고 보면 수백억 원에서 대 수천억 원 단위로 가져 높이를 쌓을 수 있다. 그 영향은 크다. 미국 정부는 언제까지 묵인하는가? 주의해야 할 엔저 난류의 경계점이 변화할 때 달러 대비 엔화가 싸지는 것은 달러가 상승하는 것이다. 달러가 상승하면 미국의 수출 기업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여기까지 급속히 엔저 달러 강세가 진행되어 오고도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환율 동향에 대해 관망하는 자세였다. 그 배경에는 미국 경제가 리먼 쇼크에서 경기 회복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미국은 자국 경제가 호조인 경우에는 환율의 움직임에 관대한 태도를 취할 만하다. 또한 세계 경제의 상황을 보면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이 지연한 때 견인차 역할을 했다. 중국 경제는 감속 경향이 선명해지고 있다. 미국은 작국만으로 세계를 견인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회복하여 견인차의 일부인 것을 기대한 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달러 강세를 용인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달러 강세 용인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미국 경제에 그늘이 보이기 시작하면 미국 정부는 환율 정책을 점진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입으로는 강한 달러는 국익에 부합다고 말한다면 달러를 서서히 하락시켜 수출을 늘릴 생각 것이다. 외환시장의 대규모 플레이어인 헤지펀드 매니저놈들은 그런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향후 미국 정부의 인사 환율 동향에 관한 발언 등으로 그들은 작업을 미묘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로 미국의 환율 정책이 변화 국면이 오면 그들이 쌓아올린 달러 매수엔 매도 포지션을 일거에 해소 걸립니다. 그 충격은 외환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 경우에는 달러 강세엔화 약세 추세가 변화할지도 모른다. 그 위험은 머리 어딘가에 넣어둘 필요가 있다. 그러한 위험을 별도로 하면 미국의 환율 정책이 단기간에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낮고 원형은 다음에 고비인 124엔대에 가는 것이 예상된다. 내년에도 미국 경제의 견조한 전개가 계속되면 그 고비를 넘어 달러 강세엔화 약세가 진행될 수도 상정된다.